저는 원불교 2단 단장 박정규입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교단의 기수, 교단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하나, 인생의 종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화단이란 두 단락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종교. 첫 번째, 종교는 나에게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원불교 예전에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첫 번째는 사람의 몸을 얻기가 어렵고 결합 없는 몸을 얻기가 어렵고 세 번째는 부처님 회상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처로 만들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종교를 두고 사람들은 이 종교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고 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별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원인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근기라고 합니다. 근기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로 분류합니다. 사람들의 공통되는 고민은 먹고 살아갈 고민,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하는 고민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여 이를 해결하고 증명한 사람이 깨친 성자입니다. 성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본질과 지향하는 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해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움직입니다. 진리를 깨친 사람은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어 해로움에 들지 않게 하려고 여러 방편을 베풉니다. 종교는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에 젖어들게 하려는 깨달은 사람이 만든 성스러운 집단입니다. 세 번째는 원불교 출현. 소태산 대종사의 일생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891년 5월 5일에 탄생하셨고 7세에 대시된 해부터 구도하기 시작했고 26세에 되던 해 4월 28일에 대각하였으며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원불교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6월 1일 열반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채산 대종사님의 꿈. 대종사님은 대각 이듬해인 원기 2년 7월에 교화단을 조직하여 단원을 결집한 후 중앙자리는 비워두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다고 하며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찾아다니게 하였습니다. 대종사님은 제자 김광선을 데리고 정산이 머물고 있는 계명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정산 종사님을 제자로 맞이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정산 종사님은 후일에 나는 평생 기쁜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두 번째로는 대종사를 만남이니라. 정산종사는 또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끼나
나는 특히 친히 찾아 이끌어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수컷은 인허리로 만나무 은덕을 입은 정산종사님은 소태산 제동사님을 새 주세부리시고 백억 화신의 열애시고 직군성이 대성이라는 말씀을 지백하였습니다. 진리를 원만히 깨달은 부처와 진리를 깨치지 못한 범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범부 중생이 생사 있는 줄을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을 모르는데 부처님은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 겁내에 한없는 생이 있는 줄을 다 알으십니다. 범부는 범부 일생의 본래 이치와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 본래 이치까지 더 알으십니다. 범부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범부는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알으셨습니다. 범부는 범락을 수용하더라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범부 중생은 지혜가 어두웠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범부 중생은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범부 중생은 우주 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 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에 없는 데까지 알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에 있는 데까지 알으시며 범부 중생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육도와 태란, 스파, 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의 변화하는 이치까지 알으시며 범부 중생은 남을 해하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은 사물을 당할 때에 자리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범부 중생은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했으니 대동사님의 꿈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중세 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태상 대종사님은 개교 동기와 법의 등급 이론상 서문이 꿈을 담아 정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성편하며 주셨으며 말씀하십니다. 부처편 3장에서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요대는 이 한 권의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바닥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여 마음으로 등직하여 이 법이 후대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화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자들은 자신이 깨친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공동체 운동을 펴갑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종교가 되었고 교화단은 이 공동체 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단장은 대종사님의 꿈을 통해 스스로 부처되고 낙원 세상 만드는데 합류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화단의 의. 교화단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시방세계 일체 생령을 교화하고 통치하기 위해 창안한 교화 방법으로 조직의 명칭입니다. 교화단의 단은 뭉쳐서 하나 된다는 말이니 우리가 잘 뭉쳐야 이 단의 원리에 개합되어 우리의 정성 하나가 새로운 도덕으로 만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대종사께서 처음 이단을 짜시고 천지의 원리를 본받아서 시방세계의 주인이 되고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제득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영광입니다. 시방의 주인은 낱낱이 나누인 마음으로 되지 못하나니 얼굴로 주인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주인되는 것도 아니니라. 낯없는 마음, 사없는 마음으로 주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화단의 역사. 첫 번째로 소태산 제동사께서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교화단을 창안하여 시행한 것은 원기 2년 7월 26일입니다. 소태산 제종사를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자 이 가운데 진실하고 신성이 굳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후일 기다리고 찾았던 송도군 정산종사님을 합류시켜 교화단을 완성하셨습니다. 교화단 완성 이후 세 가지 업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축조합 창설. 그 목적은 새 회상 창립을 위한 사람들의 공부 비용,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활동 내용은 술과 담배를 끊고 그 비용을 저축하고 재래의 명절과 후일을 줄여 특별 노동 수입을 저축하고 여인들의 끼니마다 보은이를 모아 저축하고 천재를 지내는 것도 폐지하고 저축하는 조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공사, 두 번째는 방언공사고 길룡리 앞 바닷물이 내용하는 간석지를 막는 일입니다. 원기 3년 3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갯벌 2만 6천 평에서 곡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여 기근의 허덕이는 중생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역할과 교단의 경제 자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때 생긴 농토를 정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행기도는 새 회상의 법계로부터 인증받은 결과를
이런 것으로 새 회상 건설의 일대 정신 작업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단원들을 철저히 훈련시킬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실증적인 외로 성계 명시독입니다. 성계 명시독이란 단원들의 10일 동안 지닌 바 마음 상태를 청, 호, 흑, 정으로 조사하여 신성의 진태와 실행 여부를 조사하게 한 책이며 후에 상시일기로 변화되어 원불교 교도를 부처되도록 훈련시키는 핵심적인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교도의 수가 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자 원기 6년 6월에 원광지방에 남자 1단을 조직하였고 8월에는 영광, 김제, 전주 지역에 남자 1단, 여자 1단을 조직하였으며 광범위한 교화단이었기에 실질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화단의 구성. 하늘을 의미하는 단장, 땅을 의미하는 중앙, 팔방을 의미하는 단원 8명 합하여 10인의 1단으로 조직하였습니다. 한 스승의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훈련시킬 바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교화단의 진리적 근거는 시방세계를 뜻하는 28수의 별자리를 응하여 모든 조직으로 펴면 시방이고 거두면 하나인 이치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바탕에 창안해낸 통치와 교화를 위한 조직입니다. 28수의 별자리를 응하여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펴면 시방이고 거두면 하나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인을 1단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단장 1인, 중앙 1인, 단원 8인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법을 처음 보이시고 시행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는 예외 보는 법, 3순일, 10일, 1일, 10일, 21일에 모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을 어긴 이는 상당한 벌을 입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계 명시속 기재, 이는 법회나 단회를 반드시 갖게 하고 그 내용을 마음 대조에 초점에 두어 유문형과 계문대조 등 상시일기와 정시일기를 기재한 것을 해야하며 자기 실상을 보게 하는 것으로 통치와 교화를 삼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원자가 단장되는 조직, 연원 받는 자가 단원이 되고 연원자가 단장이 되는 원리입니다. 단원이 되면 단원으로서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단장의 자격이 갖춰지도록 교육, 훈련해야 하는 본래 교화단의 의미가 실현되는 체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조직. 대산 종사님은 11달법 외에 더 좋은 교화법이 없으니 재불조사와 말씀하신 천국이나 극락 그리고 대종사님의 이런 세계가 지상에 건설될 것이라 하며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조직을 밝히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화단의 운영과 방향. 교화단은 하나의 조직이며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이며 그 지도는 9사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의 정신, 단장이나 중앙이 단원 모두를 원만한 생활을 하도록
복과 지혜를 갖춘 부처로 만들고 낙원 세계 건설에 나서도록 공부와 사업에 전력해야 합니다. 운영의 내용, 교단 초기에는 공부에 초점을 두고 저축조합, 방언공사, 혈행기도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원기 27년 소태단 대동사님은 개성공단에 방문하여 개성 교도들이 유무념의 대주법과 상시일기법을 몇 명이나 실시하고 있는지 하문하십니다. 어르신께는 유무념 대조법, 젊은이 교도에게는 상시일기법을 시켜라. 유무념 대조법, 상시일기법, 계문대조, 시정 등으로 마음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해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권태증을 느끼고 철세 따라 시세 따라 잘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화당 운영의 핵심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 내용은 유무념 대조, 계문 대조, 경전 읽기, 감각 강상, 심신작용 처리권을 게재한 내용을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법회 때 5분 정도 발표하면 내외 분위기와 교화단 분위기를 공부 진작에 도움이 되고 단과 발표자를 성장 발전시키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화입니다. 한 단원이 단장이 될 수 있도록 공부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단원이 5명을 입교시켜 3명 이상을 6개월 동안 법회에 출석하게 하였다면 그 연원자는 잔당이 될 수 있으므로 단장은 단원을 공부 지도하고 감정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봉공입니다. 봉공은 단원들이 함께 봉사할 거리를 찾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며 스스로의 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교당을 기점으로 지역에 봉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할 점은 복을 지태 상이 없는 무상의 봉공이 되어야 하는 더 큰 복을 죄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교화단 운영을 공부, 교화 봉공으로 축약하여 설명한 것은 소태산 제동사님의 최초 9제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예. 예, 막 중간에 막 잘하네, 잘한다, 막 이러시네요. 교도님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계문 체크해야 되고 상시일기 쓰셔야 되고 정기일기도 쓰셔야 됩니다. 그 항단 올라가는 예비 법강 항마위단만 정기일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도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르자. 그래서 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 그 심신작용 처리권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소유무로 분석할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갖추어야 법사가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최근에 그 예비 항단 일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 중에 아이고 일반 교도들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50대, 60대들은 일기도 한번 옛날에 자기 반성하는 일기가 아니고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쭉 기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대소유무로 이렇게 분석도 나열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또 내가 어떤 건에 대해서 취사를 했는데 이것을
내 자기 중심적으로 취사를 한 건지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가도록 취사를 했는지 그래야 이제 부처님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펴보고 잘 안 되면 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되려고 하는 마음을 돌려서 여러 사람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취사하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보통급들은 안 써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기 교당에 딱 오시면 대종사님 우리 이단 단장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화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단의 장소로 가세요.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집으로 가고 뭐 한다고 집으로 가고 마트에 장 본다고 가버리고 제가 한 바퀴 돌면 3명, 2명 앉아갖고 뭐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몸에 습관이 안 돼서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유 집에 가서 누워야지 그러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교도님들이 공부하는 이야기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취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가게 한 거냐 나만 이익이 도움이 되게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5명이 모이면 5명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생각하는 판단 능력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 원기 2년부터 교화단 조직을 해주신 거예요. 원기 2년부터 당신이 대각한 날이 원년 그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단 조직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혈인기도에서 기도에 감흥을 얻어야 된다. 막 그것만 하신 것도 아니고 방언공사를 해서 돈을 벌자 이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다 공부를 시키신 우리 대종사님 후예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막 조금 원불교 조금 일찍 다녔다고 아이고 아직은 그거 일기 쓰는 때가 아니야. 예비 법강 항마이 되면 그때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도한 교무가 돼요. 그냥 역사가 90년이나 됐기 때문에 교무가 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르쳐 드려야지 그냥 이상하게 잘못 알아가지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전달을 하면 아유 그 박선재 교무가 뭘 가르치고 간 거야 도대체. 교당에 오면 일기를 쓰고 계문 대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 무슨 예비 법강 항마이가 돼서만 하라고 하니 무슨 뭘 어떻게 말한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충부에서 끊어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막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딱 끊어가지고 이제 이 기점을 법사가 되는 그 기점을 딱 끊어서 그러면 일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일기 작년 거 1년 쓴 거 교구 사무국에다가 탁 갖다가 택배로 보냈어요. 회장단 훈련도 있고 해서 편에 보내도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택배 딱 싸가지고 보냈어요. 관청교당 예비 항마단 예비 법강 항마일단 일기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감정을 이달에는 조금 이제 훈련도 났잖아요. 만덕산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감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뭐 했고 이렇게 하루로 쭉 쓰시면 안 되고 하나를 딱 잡아서 내 심정 변화 그리고 내가 취사한 과정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그것만 딱 잡아서 쓰셔가지고 본인이 대자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가 대자리에 마음이 가 있었는데 경계가 딱 오니까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이런 마음도 나고 저런 마음도 나고 아이고 우리 윤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걱정을 해서 지팡이를 짚으라고 해도 우리 윤사님이 안 짚어. 그런 거 지팡이 짚으라고 말하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거 지팡이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 나 갈 수 있어. 그러고 가니까 어때요? 아드님이나 우리 전타원님 마음이 요란해져. 이게 이제 소짜린 거예요. 요란해지고 또 다른 때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냥 넘어지지만 않게 내가 뒤에서 보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화가 확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짜리야.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온 걸 봤어. 그러면은 아유 마음을 돌려서 우리 아버지가
또 서로 성질을 내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모자를 잘 하고 해드릴게요. 하면 윤사님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우리 전타원님도 좋고 내가 안 그러면 막 해야 된다고 기야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서로 막 살벌해지고 분위기도 안 좋고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유무야. 네, 그렇게 하는 게 유무예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아침에 딱 오는데 그 만나서 그래 좀 실질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윤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유무 변화를 시키는 것이 누가 변화를 시켜요?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일기에다가 쓰면 제가 이제 거기다 감정. 심신작용 처리권을 너무 잘하셨네요. 갑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처럼 아셨죠? 예,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정리를 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빼고 저것도 빼고 해서 딱 오늘 정도 발표할 수 있게 분량을 확 축소를 시켜드렸어요. 예, 다음에 3단 단장님, 4단 단장님, 5단 단장님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고 우리 2단 단장님은 1단 단장님 목까지 하느라고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을 거예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만덕산에 가서 예초기 돌리면서도 막 머릿속은 막 그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